안녕하세요. 개원대학교 김윤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볼 워크숍은 마을 자원지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도시화, 인구 고령화, 물 부족, 지구온난화, 쓰레기, 에너지 이렇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이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한이에요. 가장 짙은 적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그 남한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녹색이고요. 북한이 가장 짙은 적색, 가장 최빈국에 속합니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3년도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뭐 도시화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영화 장면을 하나 캡처했는데 얼버나이즈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디자인계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디자인 다큐멘터리인데 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디자이너가 만들어놓은 도시가 이 모양이다. 좀 반성하고 좀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네.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상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 앞에 7가지 카테고리에서. 역시 물 문제가 심각하고, 뭐 아시겠지만 물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게 수요에 비해서, 필요에 비해서 굉장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연일 보도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바다가 생겨서 이렇게 북쪽으로 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해서 또 이렇게 자원 발굴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다가 운송하는 선박들이 북으로 가면 숏컷, 단거리가 되어서 북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사실은 지구온난화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잠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때문이다라고 많이 보도되고 있긴 하나, 많은 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전체적인 주기상, 온도 변화상 지금 온난기에 속해 있다. 마치 중세가 소빙하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양심을 걸고 이 지구온난화, 지금의 현상을 단순히 공기오염 때문이다, 공해 때문이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쓰레기 문제 심각하고 뭐 썩지 않는 쓰레기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컴퓨터 부품들이에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 자료를 보면요. 컴퓨터 한 대를 만들 때 오염수가 1톤이 나온다고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로 된 오염수들이죠. 뭐 도색하고 가공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총량을 따졌더니 한 1톤 정도가 나온다 했는데 평균 3년 이상 컴퓨터를 쓰지 않죠. 저희 휴대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를 매장에서 많이 사는 만큼 뭔가는 많이 오염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예요. 에너지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전기 대란들 얘기 많이 하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많이 트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하니까 전기 문제 많이 심각한데요. 지금 얼마 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섰지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사 보셨겠지만 그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소비를 계속했을 때 원전이 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전기를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전 시설이 잘 설립되었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이 쓰면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또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살림을 사시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무한돈 쓰자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도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계속 많은 그 전기 소비를 할 경우에는 이런 원전 시설이건 뭐 화력발전소건 간에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뭐 지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한 7, 80년 정도 당시에 유엔에서 또 발표가 됐었지요. 그 내용인즉슨 지금처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적인 풍요로움, 환경적인 풍요로움, 사회의 가치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처럼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훼손되는 가치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할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 되게끔 하자라고 합니다. 주로 지속 가능한 삶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사회와 경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환경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지구 환경, 네. 선생님들은 요즘 학생들이 쌀이 이렇게 벼가 자라는 걸 본다고 합니까? 농담처럼 저희는 저희 조카도 벼를 못 봐서 네, 보나요? 아나요? 체험학습 하니까 현장 가면 다 보나요? 네. 지구에서 사실 다 나오잖아요. 모든 자원들이 저희가 쓰는 거 하나하나 지구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저희가 쓰는 종이컵도 나무에서 뭐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컴퓨터들 다 플라스틱 오일에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지구의 자원들을 계속 발굴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고갈이 나죠. 네, 이미 오일은 고갈이 난다 하여서 많이 경고하고 있고 아니다. 지금 저희가 더 파헤쳐보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몇 개 국가들은 열심히 아직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오일의 고갈에 대비해서 지구의 표피를 이렇게 지층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석탄이 이렇게 적은 분포로 이렇게 퍼져 있는 층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밀도가 적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쓰임이 있을 테니까 그 땅을 이렇게 개발해서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서 개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석탄이나 오일 고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어쨌건 자원이 남아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 그 경제 활동을 하여서 저희가 일정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근데 이를테면 뭐 취업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계속 경제 활동이 없는 층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이너스가 될 터이고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죠. 그들을 계속 복지를 줘야 하고 재고용을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저소득층이 많아지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가 파괴되면 뭐 저희 연일 보지만 뭐 층간소음으로 욱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쁜 짓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는 것들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 삶을 위태롭게 하지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다 골고루 밸런스를 유지해야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문제들을 좀 혁신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말이 사회 혁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주 먼 딱딱한 얘기부터 사회 혁신까지 얘기를 끌어가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뭐 디자인 뭐 이노베이션이다, 경영의 이노베이션이다, 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왜 나왔고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지금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 때문에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션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가 혁신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 혁신에 있어서 어떤 활동들이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의 재생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작은 지역 공동체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작은 단위로서 책임을 지고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100m 어라운드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 외국 사이트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50m, 100m 지역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소 단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도록 살기 위한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활동들입니다. 제가 쑥쑥쑥 사실 오늘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얘기하고 워크샵을 하면서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생님과 하고자 하는 마을 자원 지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이를테면 젊은 청년들의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 그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이전에 젊은 시절에 혹은 일을 하고 계실 때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셨다 하면 그 일을 다시 사실 직장은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지역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에서 쓰지 않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빈 공터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지역 공동체의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지역에 비어있는 폐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 문화인들을 위해서 갤러리나 아틀리에나 이렇게 문화예술촌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에 아주 좋은 소나무 숲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공원화도 할 수 있을 터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 자원 목록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운동들은 우리나라는 최근에 근간에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화시켜서 그 지역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끔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비즈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처럼 이렇게 비즈니스화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운동들이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의 일환인데요.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일찍부터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고 지도화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랬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이렇게 IMF 이전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었죠. IMF 때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GDP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2007, 8년에 금융위기가 잠깐 와서 주춤하지만 이제 뭐 거의 성장을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국가였거든요. 세계에서 보면 유례가 없는, 이렇게 다 오일 피크 70년대에 선진국들은 거의 성장이 둔화되는 계기를 겪는데 저희는 그때 이후에 고속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서 지역 공동체 생활을 하자라는 것과 저희는 다른 이야기, 산업을 일으켜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팔자, 이런 수출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둔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마을 안에서 자원을 잘 발굴하여 살자라고 하면 지금에서 이제 유럽처럼 미국처럼 마을 자원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여러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마을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개인적인 자원이 있고, 시민들의 기관, 조직의 자원이 있고, 뭐 지역의 기관들, 이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뭐 예술가다, 뭐 노동자다, 노인들이다, 젊은이다,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마을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을 자원이 어떤 것이 마을 자원이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자원하여서. 그래서 개별 자원, 개인들의 자원을 보시면 각 개인들과 그들이 가진 땡땡땡, 뭐 기술, 뭐
노래를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재능, 경험,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인력, 뭐 등등 여러 가지 리더십, 네트워크 등의 자원이고요. 공공기관의 자산이라고 하면 교회, 대학, 노인시설, 소방, 병원, 정신건강시설, 도서관, 경찰, 학교, 공공시설, 교통들도 마을 자원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자산은 지역 문화회관, 라디오, 방송국, 소기업, 대기업 등의 뭐 영리단체 등등 조직적인 자산이 있고 정부 자산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정, 국가자본, 토지관리국, 경제개발국, 산림청 등등 정부기관 자산, 그리고 물리적 토지자산이라고 해서 농업, 에너지자원, 산림, 뭐 환경, 광업, 뭐 자연자원, 휴양지, 공터, 폐기물도 자원이지요. 네, 폐기물도 자원인데 그걸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자산, 역사예술단체, 민족, 인종의 다양성, 유산, 기능기술, 문화적 전통 등등도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딱딱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 다양한 맵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워크샵에서 이런 맵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왼쪽은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자원이 있어요 라고 만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 마을에는 강이 흐르고요. 뭐 산이 있고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스토리가 있는 지도입니다. 네, 오른쪽 지도는 우리 이웃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해서 아주 산뜻한 손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누가 살고요, 어떤 요리를 잘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원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은 디자인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었겠지요. 그리고 예, 이것은 보다 좀 넓은 땅을 두고서 우리 마을에 자원이 어디 있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네, 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에스펜이라고 미국인데요. 그 미국의 조금 왼쪽보다는 조금 좁게 확대해서 그 지역 자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앞서 잠깐 자원의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을 자원 지도를 해서 어디다 쓸 거냐. 예, 주로 쓰임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문제, 필요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몇몇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쓰는 돈. 근데 호주는 한 지방정부의 제가 5년 전 데이터로 호주 전역에서 한 20%를 경제활동을 지역화폐로 한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크죠. 그래서 그 호주의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는 그 금융위기가 와도 별로 영향 안 받을걸요, 국민들이? 라고 이렇게 호언할 정도로, 저희는 그 소식을 잘 못 들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럴 정도로. 근데 아무튼 그 마을에서만 돈을 이렇게 교환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환할 때 거래를 보니까 어떤 거래를 하나.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집도 좋고 그 댁에 들어가면 옛날 오디오 CD, 구하기 힘든 CD들이 이렇게 컬렉션이 되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은 책들이 많고. 한데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고요. 일찍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세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잘 못 어울리세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마을 동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젊은 주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집에 맡겨놔라. 낮에 내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줄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머니 댁에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할머니가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니 간식도 많이 만들어주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어느 보육원 못지않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이 이루어진 게 이제 지역화폐라는 걸 썼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할머니가 마을의 귀한 인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렇게 보육시설이 가지 않는 곳에는 충분히 그들끼리 연계를 시켜주면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또 한 예로는요, 전기공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65세, 70세 정도 돼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수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구도 집에 다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 가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저희 집에 등 하나 고치려고 하면 출장비만 일단 기본 3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고치자 치면은 덜컥 이렇게 비용부터 걱정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을에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단 3,000원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디든 마을 내 무슨 수리든 비용, 그 물건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고 대신 인건비는 3,000원 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할아버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사실 3,000원 하면은 그게 그죠. 본인이 공구 들고 차로 가고 이러면 기름값이 더 들 돈인데 할아버지는 즐거우신 거예요.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마을 속에서 살면서 무엇이 자원이 될까 발굴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필요에 맞게끔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굳이 저희가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혹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생활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잠깐 말씀드린 호주가 그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마을 자원을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자원지도의 다른 이름은 좀 딱딱한데요. 참여형 지도 만들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지도 만들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공공참여 GIS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 GIS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리 지도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죠. 저희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죠. 공공참여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드렸던 마을 자원지도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할 수 있겠죠. 쓰기에 따라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옆집에 사는 그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께서 3개 국어나 4개 국어를 능히하는 통역가일지 저희는 모르죠. 네. 저는 예전에 살 때 아파트 옆에 집 아저씨가 프랑스에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고 오신 분인 줄 몰랐어요. 불어를 너무 능숙하게 하시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논문 쓰거나 공부할 때 조금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발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삶의 터를 개선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위험지대도 없애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필요할 경우에 사람들이 협력해서 삶의 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나 연대감입니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같이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면 굉장히 창의적인 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주춤한 거 제가 과연 그럴까? 생각을 스스로 잠깐 했는데 뭐 헤드는 아시겠지요?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허트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남의 마음이 되어볼 줄 아는 것, 예, 감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감성적인 교류, 교감 그리고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마음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핸즈는 네 기술입니다. 예,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헤드하고 허트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노래하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이론을 개발하지 않아서 이 헤드와 허트가 노래하기라고 하는 저는 핸즈 같은데요. 몸으로 기술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을 이성과 이렇게 만나서 노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술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와 핸즈가 만났을 때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걸 구현해내는 기술이 있을 때 디자인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네, 뭐 저희가 디자인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디자인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이 허트와 핸즈의 요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의 마을 분들을 이렇게 모이시게 하고 이렇게 모임을 주최하려고 하면서 이때 모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성,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초대할 수 있는 힘 이런 거겠죠. 그리고 네. 그림이 잘못 그려지 가운데 예, 방금 가운데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원이란 뭔가 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그 목록표를 저희 조교 선생님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목록표를 보시고 그래서 이 자원이 뭔가를 생각할 때 되게 그 목록을 고려하지 않고 봤을 경우에 자원 그러면 대개들 건물만 생각을 하거나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사람만 있으면 교육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몇 년간 잘 성장하면 큰 일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사실은 이 과정은 학생들과 나가서 하시게 될 텐데 그 오늘 워크숍에서는 조금 저희가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조사할 텐데 그 마을에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조사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무엇을 조사해 볼까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과정을 잠시 해볼 거고요. 그렇게 조사 준비팀을 꾸려서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3, 4, 5 가서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가서 사람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확인을 하지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조사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궁금한 거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가서 확인하는 거. 이를테면 우리 학교 앞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올 때까지 도로 바닥이 노면이 어떨까 하면은 선생님들 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끼리 다 길을 아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는 것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마을에 있어서 가장 이쁜 건물, 우리 마을에 있어서 가장 보기 좋은 곳, 뭐 이렇게 사진 잘 찍히는 곳 조사하자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없죠. 학생들은 사진 찍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 장소에 가서 찍어 오면 그게 또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현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조사한 걸 다시 돌아와서 마을 자원 지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아까 샘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종이에 그리셔도 되고 사진을 바로 붙이셔도 되고 글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